법무방인 3명의 옥창 변호사입니다. 최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두 변호사만 일단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현 변호사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저도 피해자인데요. 지금 위메프 티몬 사태에 사태를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위메프 티몬 사태 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누구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뭐 네.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네. 문제되는 게 결국 위메프와 티몬이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그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판매자들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이제 재결제를 요청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제가 듣기로 최현 변호사님이 이번에 여름휴가 때 이제 그 여행을 가기로 좀 하셨고 그 위메프에서 결제를 했다고 네, 들었었는데요. 그게 좀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여행이 사실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위메프 사태를 알고 있냐? 그때 전 몰랐죠. 그때 이제 초창기였죠. 네, 초창기였죠. 네. 그 뉴스가 그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모른다라고 하니까 위메프에서 정산이 안 들어와서 항공권이나 발권이 어렵다. 그래서 일단 위메프로부터 받은 건 자기들이 취소를 할 테니까 재결제를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결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제한 돈은 소비자가 위메프에게 위메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전화를 다 받았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여기 취소하고, 위메프랑 팀은 원체 네. 큰 기업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해보면 취소하면 환불 받는 건 금방 받으니까.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 환불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뭐 위메프나 티몬을 어쨌든 상당히 이제 믿을 만한 사이트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항공권을 또 여행 상품을 혹은 뭐 상품권을 그렇죠. 혹은 물품을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돈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네,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라서 이제 여행을 좀 가려고 하셨던 분이 많이 있으시고 그렇죠. 또 여행을 간다면 금액이 또 뭐 몇백만 원 정도 되고 상당히 좀 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임박한 시점에 그렇게 재결제를 좀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네. 뭐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제일 이제 나쁜 곳은 사실 위메프 티몬 그리고 그 위에 모여서 이제 큐텐 그룹이죠. 사실 그분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실은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금을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투자를 하는데 좀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적자가 됐고 그 소비자들이 그 돈을 이렇게 뭐 투자에 써라라고 결제 대금을 건넨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면 혹시 차영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 당사자이시고 여름 여행에 대해서 저기 몇백만 원 또 이렇게 결제를 하시고 지금 여행을 못 가시게 된 상황인데요. 차영 변호사님 입장에서 내가 이 상황이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판매자분들도 사실 피해자는 맞는데 일단 저는 제가 소비자로서 네. 지금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우선 우국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큐텐 위메프 티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명백하죠. 첫 번째는 형사적으로 이분들이 사기 그리고 그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상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일단 위메프에 돈을 준 거는 결국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라고 판매자들의 그 상품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고 그 돈은 당연히 판매자들한테 가야 되는 금액인데 그거를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그렇죠. 네. 소비자들은 그런 용도로 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제 판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너희가 돈을 위메프나 티몬으로부터 받아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사실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성립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힘든 게 이제 기업 회생을 이제 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어쨌든 소비자분은 이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그게 그렇죠. 목적이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어쨌든 하나하나의 계약 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론적으로 실제로 그와 같은 물품이라든지 여행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판매 행위를 하고 그 금원을 이제 받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형법상 이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또 채무불이행,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채무자로서 또 이제 계약을 이행해서 이제 대금을 완납했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저희에게 뭐 비행기 티켓을 주든 그렇죠. 물품을 주든 상품권을 보내주든 그렇게 그러한 관계가 성립됐는데 일방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민법상 어쨌든 이제 채무 불이행의 법리, 물론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로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 어쨌든 그 두 당사자 사이에서 위메프는 그럼 우리가 주겠다, 뭐 혹은 여행사는 위메프에게 받아라, 혹은 우리가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복잡한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는 한 명이지만 대금을 결제한 곳은 위메프나 여기 티몬이고 또 이걸 정산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판매자인 뭐 여행사이든 뭐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요 구도가 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여행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하면 네. 일단 여행사에서는 여행사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홍보나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플랫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프나 네. 티몬 같은 플랫폼인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과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할 테니까 너 광고를 하겠다, 그 대신 수수료를 얼마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달라. 이런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은 여행사 입장에서는 자기 홈페이지에서만 그렇죠. 판매를 하면 되지 굳이 다른 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관계인 거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잘못은 이제 그 티몬, 위메프, 큐텐 그룹인데,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행사한테도 되게 섭섭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여행사에 좀 섭섭한 게 있는 부분이 말씀드리면, 자, 소비자, 저도 포함한 모든 소비자는 어쨌든 위메프나 티몬에 있는 상품을 구매했지만 이 상품은 이 여행사가 홍보한, 광고, 안내한 상품을 구매한 거거든요. 어느 여행사로 적혀져 있는 그렇죠, 거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해피콜이 여행사에서 옵니다. 예. 저 또한 3월에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3월에 결제하니 해피콜이 여행사에서 직접 왔고요. 결제가 다 되었고 뭐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발권도 하겠다. 네, 하겠다. 예. 그리고 사실 여행 이제 많이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행사에서 준 약간의 사실 취소나 해제 사유 중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도 다 했는데 뭐 그 정상금이 안 됐다 이런 사유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여행사에서 연락 와서 하는 말이 결제가 지금 정상금이 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할 테니 다시 재결제를 하지 않으면 여행을 갈 수 없다.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청천벽력 같은. 그리고 청천벽력이고 사실 저 변호사로서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쨌든 그 정상금을 받냐 마냐는 위메프와 티몬과 여행사의 문제이지 소비자는 이미 다 결제를 했고 분명히 결제가 완료됐다는 것까지 여행사에서 다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자기들 둘 간의 문제를 이제 취소하고 너는 위메프나 티몬한테 받아라. 그럼 이제 소비자는 모든 의무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소비자와 위메프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단순하게 나는 대금을 지불했고 그 위메프든 티몬과 그 여행사 그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여행 비용을 결제했고 그 돈을 그쪽에 줬으니 내부적으로 뭐 반반씩 나누든지 뭐 10%의 수수료를 떼고 뭐 정산해 주든 그건 이제 둘 사이의 문제인데 이 둘 사이의 분쟁을 가지고 왜 M1 소비자에게 이게 정산이 안 됐고 본인이 결제한 돈은 우리 여행사로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돈을 주어야 할 수 있고 또 이 UMF나 티모는 사실 그 돈을 이제 제때제때 정산 못 해주고 다른 쪽으로 약간 이제 본인들의 이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가 보니 뭐 다른 쪽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했었던 그런 책임을 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좀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매자분들 중에 특히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민사적인 문제로 치면 이제 소비자는 어쨌든 모든 결제 대금을 다 완료하는 순간 의무를 이행한 거고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여행사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약 해제 취소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민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그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뭐 저희는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여행 대금을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사이든 티몬이든 UMF 쪽에서는 우리에게 그에 상하는 항공권, 그다음에 호텔 숙박권, 그다음에 뭐 가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것들, 차량 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렇게 상호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고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해주기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민사적으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좀 물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또 물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형사적인 이슈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우리 UMF나 티몬 쪽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음에도 여행 상품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제 또 상대방을 좀 속여서 뭐 금원을 편취한 것 아니냐 사기죄가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해결이 좀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소비자로서는 좀 억울했던 부분이 사실 제일 큰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여행사에서 만약에 이제 전산이 안 되는 거를 조금 미리 말해줬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조치를 했으면 사실 소비자가 환불이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자기들이 못 받을 상황이 된 상황에서 계약 취소할 테니까 재결제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저는 분명히 3월에 결제했는데 7월에 갑자기 임박해서 한 달 두 달이라도 먼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봤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했을 텐데 자기들이 못 받을 상황에서 이제 계약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저기 전격적으로 뭐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더더욱 그 피해 보신 분들께서 피해금을 회복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회생 신청을 한 거랑 이렇게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게 좀 어려워진 거랑 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회생 신청을 들어가면 이 그 기업에서 모든 재물을 아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탑이 된다. 네. 채권자들이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더라도 지금은 기업에서 환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사실 그 금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소비자나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돈은 받아야 되는데 기업은 임의로 주지 않고 그리고 받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법원의 뭐 회생 절차가 뭐 실제로 개시가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실제로 돈을 받으셔야 되는 채권자분들에 대한 현황도 좀 조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 그러니까 법의 절차에 가게 되면 이제 피해 금액을 회복을 받는 시간도 매우 더뎌지고 네. 그 금액 전부를 보장받기는 더더욱 어려진다. 네, 왜냐면 있는 재원 가지고 이제 뭐 비율대로 이제 네. 돈을 또 내어줘야 되니까 네. 뭐 만약에 비율이 아주 쉽게 빚은 1,000만 원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업 회생 절차를 해서 이런저런 뭐 절차 비용을 해서 10% 정도를 상환해 주겠다 하면 나의 피해 금액의 10%를 받고 그 채무가 뭐 탕감되는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피해가 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특히나 또 최양 변호사님도 피해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뭐 형사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또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 이슈도 있지만 이제 피해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여행을 떠나시려고 했던 분들은 더더욱 또 실망감도 크실 테고 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이슈는 저희가 이렇게 좀 간략히 정리해 드렸고요. 네. 뭐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서 어쨌든 피해를 조속히 좀 회복하고 이제 또 미루던 뭐 여행이든 뭐 또 이렇게 물건이든 뭐 이런 것들 물품이든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매도 하시고 여행도 떠나시고 뭐 그렇게 잘 사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